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본인이 정의도 내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통일이란 북한과 하나로 되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배워야만 통일이 된다. 그러니 한국 국민에게 북한을 알도록 북한 교육을 실시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2023년 1월 27일의 일입니다. 정확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 그대로 전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 국민과 세계인들이 북한의 정치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요 앞에는 북한 인권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북한을 학습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로 통일부 등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의 업무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독창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통일부의 업무를 첫째는 정상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래의 통일에 대한 업무,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통일 업무,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지만 실효적으로 지배 못하고 있다. 김정은 집단이 이걸 무단 점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통일부는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 북한 지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거 미래의 통일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금의 북한 문제, 지금의 북한 주민 문제를 다루는 것도 통일부의 중요한 일이다. 바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현재의 통일 문제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까지 전부 갖춰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다시 봅시다.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통일부가 북한의 정보를 대외적으로 북한 밖 온 세상에 더 많이 공개하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 국민에게 북한을 교육시켜야 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 사회 공동체로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 지역이 북한 주민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면 통일은 말이 안 된다. 보통 북한 주민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 나쁜 김정은 집단에게 인권 침해를 받고 그 일당 독재 밑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 주민 저들이 살고 있는 그 체제, 북한 체제를 알아야 한다. 아주 이상한 시각.
우리와는 정반대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북한과 하나로 되는 것이고 한국이 북한을 배워야 통일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는 통일은 북한이 우리를 배워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하려는 통일은 우리가 북한을 배워야 한다. 이 정도 보면은 완벽하게 정반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야 어떻게 통일하겠냐. 그러니 한국 국민들이 북한 체제를, 북한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이야기. 나는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정치, 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정치 상황을 배우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를 할 겁니다. 이것이 2023년 1월 27일인데 그 좀 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북한 방송을 우리 안방에 틀겠다. 노동신문을 국내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우리 나라가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한 게 조선일보에서 북한 유튜버의 사진과 영상, 그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기사를 연속 게시했다. 조선일보가 북한에서 하는 유튜브, 그거를 이렇게, 사실 이거 광고비를 받아도 엄청나게 받아야 될 만큼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홍보를 해줬다. 설령 그 속에 좀 비판적인 게 들어있든 말든 이런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조선일보는 북한을 이롭게 한 인지전의 전사 노릇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쪽이, 그 해악이 북한에 대해서 티끌만큼 비판이 좀 섞여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홍보해 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오염시킨 그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13일 조선일보입니다. 평양 브이로그 유튜버 또 등장. 유창한 영어 쓰는 유미의 정체는, 이러면서 그 화면을 바로 띄워줍니다. 1월 18일 조선일보 유창한 영어 먹방 헬스 PT 평양 유튜버 유미의 정체는. 2월 6일 조선일보 잘 준비된 연극 같다. CNN이 본 북한 유미 브이로그. 이거 말고도 북한에서 하고 있는 그 홍보물, SNS 홍보물을 국내 매체에서 곳곳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정부의 방향과 같이 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통일부에서 2023년 3월 30일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밝혔습니다. 첫째,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널리 한국 국민에게 알린다. 그러면 인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최근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나쁜 곳으로 그렇게
안 좋은 면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꺼리고 거리감을 두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게 깨어질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풀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인권보고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통일 자료를 내놓을 때는 바로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권보고서를 상황을 균형적 객관적으로 작성했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객관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현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북한을 우리의 적이 아니라 정상국가로서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여기에 우리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 배포를 해서 홍보하고 영문판도 발간하겠다. 이것은 북한 인권보고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참조하면 됩니다. 권영세 장관이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사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단순히 북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고발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고발도 하고가 아니고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바로 이런 발간사의 바로 이 대목을 미국의 소리뉴스가 3월 3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거를 핀셋으로 집어 올렸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북한 인권의 근본적인 해결, 이거는 퍼주기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알아야 한다. 이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객관적으로 북한을 알게 하겠다. 이랬는데 통일부에서 통일교재라는 것을 발간을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겁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가 북한을 학습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우리를 알아야지. 국민은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도 권영세 장관도 국민과는 머리가 아예 다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무엇입니까? 북한은 없어져야 할 체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북한 체제, 북한 사상 이거를 교육시키겠다,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과 똑같은가? 우리 한국 국민들이 우간다의 정치 철학이나 우간다의 국가 체제를 배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가?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국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교육. 윤석열 대통령 말은 물론 이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우리와 북한이 다른데 북한의 다름을 받아들여라, 포용해라. 그리고 북한 체제를 학습하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북한과 하나가 되는데 우리와 북한이 다르면 북한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건재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북한과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북한화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10번 양보해서 북한 독재와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공존하는 거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겠다고 하는데 하나가 된다니까. 이 두 개를 합쳐놓은 짬뽕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1조는 통일부의 업무를 규정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 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북위 38도선 이북에 관한 것으로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이 되는 그때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를 한국 국민에게 학습하게 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내용은 있지도 않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국민에게 북한을 학습시켜라. 한국이 북한을 배우고 수용해라. 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변하지 않고 우리 한국은 북한을 학습해서 변했고 이 둘이 통일을 한다. 그러면 짬뽕 통일은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색깔이 퇴색해버리고 북한식 통일이 돼버릴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북한 체제를 받아들이고 나면 이게 내재적, 포용적으로 되는 겁니다.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북한을 품은 윤석열의 꿈, 그 북한을 품는 윤석열의 통일 꿈은 본질은 북한화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그의 말을 경청하면 할수록 점점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는데 그게 자유라는 거를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는 거였구나. 윤석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몸통 위에 장식용으로 올려놓은 딸기 정도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 이 몸통은 북한이고 어느새 우리는 북한 일색이 되는 거다. 북한이 남북 통일을 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하는 바가 바로 이거냐. 우리 국민이 놀랍고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본인이 하는 말을 알고 하는 건지 알고 한다면 정말 이걸 바라는 건지. 통일부에서 2023년 3월 14일에 2023 통일교육 기본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권영세 장관이 발간한 통일교육 기본서는 총 3종류입니다. 하나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이라는 기본서, 또 하나는 2023 통일문제 이해라는 기본서, 세 번째는 2023 북한 이해라는 기본서입니다. 우선 그 제1권을 보면 통일교육 기본서,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책이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이라는 겁니다. 이제 어느 방향으로 국민을 인도할 것인가, 안내할 것인가. 먼저 이렇게 밝힙니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중점 방향, 교육 방법, 이런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지침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책은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 2에 근거해서
그게 뭔지 함께 봅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 2 여기에 보면 법문의 그 제명이 통일교육 기본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 통일부 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제2항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 이야기는 없이 제3조의 2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가 뭐냐? 이걸 먼저 봐야 하는 겁니다. 제1항입니다.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통일교육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3조의 2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앞에서 말한 그 기본사항을 정한다. 3조에 근거해서 3조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이게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 아닙니까? 법률입니다. 법률의 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3조는 헌법에 따라서 규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이고 그리고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했듯이 이러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라는 것은 헌법 제4조, 헌법 제3조 이것 밑에서 그 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권영세 장관이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 2를 앞에다가 내세웠는데 이러한 대원칙, 상위법, 대한민국의 최고법을 모르고 이러한 통일교재를 만든 것인가? 그렇다면 중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기본서 2023 통일교육 기본 방향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과 또 법률을 준수했는가? 준수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효력이 없기도 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국회에서 보면 탄핵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그 통일교육 목표를 4개 항을 넣어놨는데 그 속에 객관적 북한관 정립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참 객관적 북한관 정립이라는 것이 거슬리면서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 그거를 우리가 밝혀나가야 하겠습니다.
2023 통일교육 기본 방향은 그렇다면 객관적 북한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 국민에게 교육하겠다고 넣어놨는가, 이걸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한반도 분단의 이유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들이 내놓은 통일교재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 잘 봅시다. 한반도 분단의 과정은 주변국들의 개입 속에서 진행됐다. 남북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과 소련 양국의 한반도 분할 통치에 의해 비롯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많이 듣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틀렸다는 것만큼은 바로 틀렸다는 답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어떻든 틀렸는지 틀리지 않았는지를 떠나서 한반도 분단을 윤석열 대통령은 그 통일부에서는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소련은 우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근데 미국 때문이다. 지금 당장 소련은 이미 없어진 국가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단의 배경과 성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된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소련 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단이 시작됐다. 역시 미국 때문이다. 우리가 분단된 것은 미국 때문이다라고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국민을 교육하겠다고 내놓은 겁니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이 결의한 한반도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게 되었고, 독립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신탁통치안 때문에 분단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분단이 됐다고 합니까? 1948년 5월 10일 50선거를 남한 지역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분단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교육 덕분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하나 짚어두겠습니다. 신탁통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50선거까지 왔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1947년 11월 14일에 유엔에서 신탁통치안이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의에서 한반도 단일국가 수립을 한다. 분단이 아닙니다. 단일국가 수립을 한다. 방법은 남측과 북측의 총선거로 한다. 정상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안 됐느냐? 북한 측이 1946년 2월에, 그러니까 벌써 이게 1947년인데 그 전해에 이미 분단국을 건국 중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반토막 내서 반쪽짜리 국가를 건설 중이었다. 이겁니다. 이번 통일부 교재에서도 그 사실은 밝히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지역에서는 1946년 2월 이미 중앙정부 격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7년 2월 입법기관인 북조선 인민회의가 설치되었다. 헌법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렇게 북측 지역에서는 독자 정권 수립을 위한 재반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출범하였다. 분단국을 만든 한반도를 반조각을 내서 그쪽에 먼저 반쪽짜리 국가를 세운 건 북한이다. 그겁니다. 신탁통치 찬성 반대 때문에 반쪽짜리가 된 게 아니고 신탁통치안은 폐지됐다. 단일 국가를 세우기로 했는데 그 전에 자기네들이 분단 국가를 이미 세웠다. 이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에 너희들 역사를 잘못 알고 있고 거짓으로 역사를 너희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하고 있다고 제대로 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북한 지역에서 UN 감시하의 총선거가 거부됨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통일부 교재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발견을 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좌파 시각의 서술이라는 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보면 북한 지역에서 무엇을 거부했습니까? UN 감시하의 총선거를 거부했습니다. 왜? 자주적이어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통일부 교재 이 세 권을 보면 시종일관 북한은 자주적이다. 자주를 중요시한다. 이런 말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 50선거 거부, 여기에도 UN 감시하의 총선거를 거부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외세의 감시하에 하는 선거를 거부했고 남한은 미국의 감시에 순종을 했다. 그래서 분단이 됐다. 딱 이런 소리가 나오게 서술을 해 놓은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이 분단국을 반쪽짜리 나라를 건국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북한 김일성이 먼저 반쪽짜리 나라를 이 한반도를 반토막 내서 분단국을 건국하면서 우리가 단일국가 남북을 통틀어서 하나의 국가를 세우자는 그 통일국가 건국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때 여러 가지로 50선거 보이콧 활동을 했습니다. 무장 테러도 있었고 무수히 이렇게 50선거를 반대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1948년 제주 4.3 폭동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있었던 4.3 폭동, 그게 바로 50선거 반대. 결국 제주도는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이걸 긴 세월을 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거기에 연루돼서 피해를 받네 이렇게 하면 문제는 복잡해지는데 분명한 것은 바로 최초의 사건은 명확하다. 이거 국회 회의록에도 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북한이 분단국을 건국을 해서 그래서 한국은 남한 지역 총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한반도가 분단이 된 것은 북한 스스로의 선택과 북한 스스로의 행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 순서를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 유엔은 북한이 9월 9일에 자기들식으로
따로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정부만 승인했다 이렇게 가면 곤란한 것이 유엔에서 한글로 정부라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거버먼트라고 썼는데 이 경우에 거버먼트는 네이션 스테이트를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책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자료와 함께 논증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 이 통일부 자료에서 6.25 사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6.25 사변이라고 안 하고 6.25 전쟁이라고 씁니다. 여기에 참 재미있는 그런 문장의 그 짜깁기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우선 이렇습니다. 북한은 남침을 위한 치밀한 군사적 준비와 함께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1950년 6월 25일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기습적 남침을 감행하였다. 교학사 교과서를 분석하는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땅에 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에 발을 딛고 있는 서술이 맞습니다. 우파적 시각이다 이렇게 임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6.25 전쟁은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무고한 국민들에게 대량 살상의 비극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민족 구성원 상호 간의 적대감을 심화시킴으로써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이거는 밑에서 한번 볼 건데 이 내용은 싸그리 좌파 시각입니다. 발을 북한에 딛고 있는 자가 쓴 거다. 어떻게 위에는 보수적 시각, 그 다음에 좌파 시각이 바로 이어졌을까? 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과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인해 한반도 분단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북한 핵 문제 이런 걸 넣었으니까 이거는 뭐 우파적 그 보수적 시각이다. 그러면 이미 좌파적 시각으로 쭉 있었던 통일부 교재의 앞과 뒤에 슬쩍 문장을 끼워 넣어서 이번에 만들었구나. 윤석열 정부의 짜깁기 현장이 딱 걸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뼈대는 골격은 좌파 것이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좌파 시각으로 한 부분을 봅시다. 6.25 전쟁은 국토를 황폐화시켰다. 누가 국토를 황폐화시켰습니까? 6.25 전쟁이, 무생물이 6.25 전쟁은 대거 욕을 해도 좋습니다. 정작 침략을 한 북한을 나무라지 않고 6.25 전쟁을 나무란다. 6.25 전쟁은 북한과 대한민국과 유엔군이 다 들어가 있는 전쟁입니다. 북한 혼자 헛발질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허공에 대고. 그런데 우리 방어를 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통째로 욕을 하는 겁니다. 이 나쁜 6.25 전쟁. 얼마나 좌파적입니까? 여기에서 북한은 침략자가 아닌 겁니다. 한국하고 똑같은 피해자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는데, 침략을 했는데, 북한이 이 국토 황폐화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고한 국민, 여기도 그냥 슬쩍 넘어가면 속는 겁니다. 무고한 국민들에게 대량 살상의 비극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무고한 국민이 대량 살상됐다. 그러면 북괴가 북한 괴뢰군이 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고한 국민은 누군가? 북한 주민 싹 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30여 년, 대체로 좌파 정권, 그동안의 쭉 이야기가 6.25 전쟁과 무고한 국민이 대량 살상됐다 했을 때 나온 거 뭡니까?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미군이 민간인을, 우리 한국 국민을 학살했다. 미군이 그랬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무고한 국민을 대량 살상한 거는 누구냐? 좌파 시각에서는 국군과 유엔군, 미군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괴뢰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양보해서 그러면 무고한 국민을 살상한 게 괴뢰군, 국군, 유엔군, 거기에서 가장 큰 게 미군, 이렇게 보면 이들이 몽땅 국민을 학살한 자들이 되는데, 괴뢰군이 침략을 해서 6.25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괴뢰군은 아주 면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 문장이 좌파 문장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은 민족 구성원 상호 간의 적대감을 심화시켰다 이렇게 썼습니다. 민족 상호 간의 적대감 심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괴가 대한민국을 침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측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 적대감이 심화됐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우리 선대들이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독립유공자로 대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을 대상으로 싸운 그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침공하는데 같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수 전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과거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민족 상호 간의 적대감이 심화됐다. 북괴가 한국을 침략해서 6.25 전쟁을 일으켜서 이 전쟁이 벌어진 건데 뭔 상호 간의 적대감입니까? 북한 쪽은 입 다물어라. 너희는 할 말이 없다. 전쟁 범죄자 아니냐. 6.25 전쟁 때문에 남북 간의 사이가 나빠졌습니까? 아니, 감정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빠졌습니까? 한국을 침략한 북괴가 아니라 6.25 전쟁이 나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30여 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30여 년 이런 자들이 집행정부를 맡아 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고 또는 법원에서 법관 노릇을 해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들 말로 남한의 좌파들이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괴는 통일을 원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6.25 남침을 한 겁니다.
그들 말이 맞다면, 남한 좌파의 말이 맞다면 통일회담 하려고 탱크 끌고 내려온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김일성이 지금 김정은 집단이 내내 마찬가지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통일이 뭐냐?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차지하는 거, 그게 통일이다. 무슨 회담을 하고 남북 국회를 하고 같이 무슨 연방제를 만들고 필요 없는 겁니다. 통일전쟁 잘 알고 이야기했네, 한국 좌파들.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 국민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냐 하면은, 그런 말을 혹시 한다면은 바보입니까? 무슨 사상의 자유가 이런 데까지 허용이 된답니까? 이것은 사상의 자유 영역 밖입니다.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하는 좌파들, 그들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공존의 하한선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은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그러면은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쳐들어왔는데 응전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됐다는 시각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분단을 고착화시킨 것은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그 전쟁을 막아낸 우리 한국과 다 분단을 고착시켰다.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하는데, 그러면 6.25 때 북괴를 방어하지 말고 항복해서 분단 안 되게 했었다는 겁니까? 통일부 교재의 말을 따르면, 통일부 입장의 말을 따르면, 그러면 한번 최근 일을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자유세계가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는 북괴도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 상호 간의 적대감이 심화됐다. 이렇게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 다 나쁜 거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북괴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한국은 정말 걸레 취급을 하는, 이게 한국 좌파의 논리입니다. 한국에서 좌파가, 이런 좌파가 정치권에 나와 있다는 것은 국가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권영세가 바로 이것을 우리 한국 국민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2023 통일교재입니다. 이번 교재에서 통일 방안도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이어서 1994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정립돼서 이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 일단 이거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 30년 기간 동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식이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을 하는데, 정확히 표현을 합시다. 좌파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좌파도 엄청난 친북 좌파다. 이 통일 방안은. 그걸 봅시다. 이 김영삼을 내세우면서
1994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 김영삼 거니까 민주화의 대부 거니까 마음 놓고 이거를 따라도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한민국 세력이거나 아니면은 무식한 겁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뭔가 이거 봅시다. 김영삼 거. 이게 민족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뼈대로 한 겁니다. 여기에 살을 붙인 건데 두 단계를 거칩니다. 민족화합, 민주 통일 방안이 앞에 있었고 이거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거라는 평가를 받은 통일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이라고 해둡시다. 맨 처음 거. 이걸 뼈대로 여기에 살을 붙여서 만든 게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나온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연방제, 북한 연방제 통일안에 살을 살짝 붙인 노태우 거를 그냥 계승한 거. 이게 94년 김영삼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 겁니다. 뼈대는 뭐다? 북한 연방제 통일안.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그 기본 원칙이 3개가 있는데 자주, 평화, 여기까지는 북한의 그 선전 문구인 걸 알 겁니다. 3번째 민주. 자, 이 자주, 평화, 민주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북한에 보면은 조국 통일 3대 헌장이라는 거기에서 말하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민주는 훗날 북측에서도 이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뭐냐? 자주, 평화, 민주, 민족 공동체. 완전히 똑같습니다. 북한하고. 그러면 이 조국통일 3대 원칙,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 남북이 합의한 통일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통일 원칙입니다. 박정희라는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용납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2023년 현재 우리의 통일 방안은 지난 세기인 20세기 방안을 계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기에 지금까지 쭉 있어온 결국은 뼈대가 북한 것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로 가면 북한의 조국 통일 3대 원칙 이쪽에서는 없어졌어야 하는데 크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다 뭐냐? 그동안 실패가 증명된 통일 방안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21세기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세기에 있었던 누구 김대중이 어떻고 노무현이 어떻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오늘날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오게 되면 이건 비현실적이 된다. 이런 겁니다. 결국 현재 우리 한국의 윤석열 정권의 그 통일 방안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에 북한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이 결합된 바로 그거다.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일 대통령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전부 예외 없이 좌파 노릇을 하고 친북이 돼버린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바이블이 북한 거니까, 뼈대가 북한 거니까. 대한민국에서 허용 안 되는 짓들을 한 겁니다. 2023 통일교육 기본
방향의 이 객관적 북한관이라는 앞에서 권영세 장관이 내세운 이거는 북한과 같아지는 것이 돼버립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에서는 한국인에게 북한 교육시키는 거 안 된다. 북한 주민에게 한국을 교육시켜라. 간단히 이렇게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다가 결국 북한을 한국에 교육시켜라. 이게 대표적인 게 전교조 교육입니다. 주사파 교육입니다. 이걸 지시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실정법 위반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고 그 다음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법률입니다.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정은 집단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민주화 30년 그 세월 동안 한국의 좌파들이 김정은 집단을 정상국가라고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고 해왔지만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해왔지만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땅을 점령하려고 여기를 침공하려고 또다시 준비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라도 넘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자유세계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북한의 체제를, 북한의 정치 이념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르쳐라. 이걸 알아야 한다. 북한과 하나가 돼야 한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하면은 돌아서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윤석열, 권영세가 북한에 맞춘, 북한에 기어 들어가는 통일을 추구한다면 다음 행동을 보면 될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할 거다. 북계가 김정은 집단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 유엔사 철수 이런 것들입니다. 국가보안법 지켜질 것인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